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거래소, 코스닥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같은 국내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소 시장은 장중에 1%대 상승이 나왔고 동시효과에는 좀 밀려서 끝났지만 0.89 플러스의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가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도 코스닥 시장에 지속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121선을 넘는 양봉이 출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전일 상승을 했다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지는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수급 논리예요. 거래소 시장의 기차익 거래, 순수하게 주식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 지금 3,800억의 기차익 거래, 무자비하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매수했다라는 얘기고, 보면 삼성물산,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삼성물산이 6% 걸렸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현대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밖에도 보시면 잘 안 움직이는 주식, SK가 오늘 거의 9.9%, 그다음에 한전, 이렇게 평상시에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소 시장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딱히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유독 코스닥 시장만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2,200억이 나왔어요. 이 2,000억이 벌써 오전부터 2,000억을 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90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좀 전환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하루 만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도 코스피는 1.2% 오르고 코스닥만 2.2%.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의 농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외국인의 농간이죠. 이럴 수는 없거든요. 한 나라의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데 거래소 시장만 사고 코스닥은 판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뭐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빠졌다라면 당연히 거래소 주식도 팔아야 되는데 거래소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요거는 농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가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기금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1도 없었죠 오늘. 이렇게 기관들까지 가서 매도하는 연기금도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해서 개인만 매수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버티질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전체 시장에 나왔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뭐 위클리 옵션 월요일 날 만기되는 위클리 옵션과 관련될 수 있는데 그것 치고는 말이 안 되는 물량들이 왔다 갔다 했고 선물 시장에서 약 7천억의 순매수가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유독 거래소 쪽으로만 돈이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보면 오늘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13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했고요. 특히 오늘 아시겠지만 HLB가 장중 루머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그랬다서 거래대금 1조 정도 나왔는데 아무튼 총 거래대금이 13조 정도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어제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와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바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안개 속에 휘말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아직까지 1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드렸는데요. 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소 지루한 시간은 이어질 수 있는데 새롭게 지금 반도체 주식들에 의해서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반도체를 이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동 정도인데 만약에 HLB가 좀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게 주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제약 바이오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오렌지 색깔 있죠? 오렌지 색깔이 미국의 기준 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요거는 한국의 기준 금리예요. 예.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의 기준 금리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글로벌 헬스케어,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들이 다 올랐죠. 반면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부터 이렇게 주식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도 마찬가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우리 헬스케어나 제약 업종들이 상승을 했었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이렇게 헬스케어나 제약 업종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헬스케어나 우리 국내 헬스케어 업종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제약 바이오가 금리가 하락할 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을 보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3월 20일에 동결이 만약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동결이 나왔다. 그러면 5월 달에는 금리를 첫 번째로 인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서 5월 달 요 사이에는 분명히 바이오 업종이 올라요. 제약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섹터들이 새롭게 부각된다. 기존의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적을 까봤더니 아직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도 나올 거예요. 반도체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부품주들 급등했었으니까 이번에 다 올랐어요. 웬만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닝 시즌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이오 섹터로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약 바이오 업종을 그냥 저 거품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선별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별해 놓으셔야 앞으로 제약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미리 선별해 놨던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명히 답을 다 내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분명히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헬스케어 쪽은 올라간다라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답안지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건데 여러분 못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이렇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이 올라갔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렸고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HLB 좀 얘기할 건데요. 아침에도 HLB가 상당히 잘 나갔어요. 10% 이상 올라갔고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한 1시 30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당황돼 가지고 이럴 일이 없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저기를 뒤져봤더니 바로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 종목 토론실에 보면 이런 글이라는 이 양반이 정확하게 1시 반부터 루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FDA 리보세나립이 불승인됐다. 승인이 취소됐다. 부작용이 발견됐다. 승인 취소. 승인도 안 났는데 승인 취소라고. 승인이 거절됐다. 라고 계속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면 어제 밤 9시부터 똑같은 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엄청 먹었는데 갑자기 이걸 쓰니까 그러고 나서 주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거 무슨 사건이냐 큰일 났다 이러면서
너답없이 팔게 되는, 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거에 당해 가지고 큰 변동성이 요렇게 발생이 됐는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HLB는 상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빅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공장 실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장 실사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리뷰만 남겨놨는데 요게 3월 말 정도 됩니다. 여기 통과되면 거의 뭐 신약 허가라고 볼 정도로, 여기서 3월에서 5월까지 요 사이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아직도 1월 말이고 2월 달, 3월 말이니까 3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여기 이 파이널 리뷰까지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친구가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다 싹 다 지웠어요. 이거 싹 다 지우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판매 승인, 특별 승인, 42조 배팅, 인류를 기하, 이런 식으로 일라이 릴리가 리보세나리 어쩌고저쩌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써가지고 급락시킨 다음에 자기가 못 샀잖아요. 매수한 다음에 다시 요걸 쓴 겁니다. 이거 이제 걸려야 되는데, 이런 친구 잡아내갖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급락이 나오니까 다시 사놓고 다시 싹 다 지우고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좋은 얘기만 써놨습니다. 참 이런 거에 당한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 뭔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야 차트만 보니까 그래요. 자, 차트인데요. 보다시피 HLB 차트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그냥 악재 하나 터뜨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봐야 이제 8조 정도 되는데 최소 15조에서 20조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40조에서 50조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상 봤잖아요. 2차 전지에서 초코바 터져가지고 급등 나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지금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안 돼요. 그죠? 근데 HLB는 제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말에 리뷰도 있지만 코스닥에서 이제 거래소로 이전한단 말입니다. 이전 이벤트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있고, 또 5월 또 16일에 또 승인 이벤트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인 나오면 아마 좀 떨어질 거예요. 승인 나오고 나서는 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인이 끝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 고점을 완전히 베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출이 나오잖아요. 매출이 2조에서 약 3조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85%예요. 보수적으로만 잡아 85. 그러니까 2조 잡으면 영업이익이 거의 1조만 6천억, 7천억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조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2조가 나오는 그런 회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하고 있는 임상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임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때문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보다 여기서 올라갔다고 치고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큰 그림이 나온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임상 관련된 허가와 관련된 이제 승인이 됐다. 그러면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집니다.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더 이상 안 빠지고 횡보하면 이 횡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면 지금의 HLB의 이 자리가 그렇게 겁이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가 수많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 8만 원에서 14만 원 가고 흔들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이때만 해도 벌써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40만 원 조정받고 50만 원, 80만 원까지 2달 반 만에 갔어요. 10만 원에서 8배가 쉬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다음부터 김현수 얘기 나와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오버슈팅 나오면서 15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이게 불과 1년이 안 걸렸어요.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사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만
상당히 요때도 많이 보시면 야 이거 어떻게 삽니까? 10만 원짜리가 36만 원 됐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예. 3은 또 빠져요. 그죠? 3은 빠지고 3은 빠지고 3은 빠지고 3은 빠지고 야 이거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여기도 야 이제 끝났다. 그죠? 47만 원 갔다가 35만 원 갔으면 야 이거 겁난다.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가요. 이게 유동성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HLB가 여기서 물론 많이 올랐죠. 저희는 뭐 여기서부터 33,000 원대부터 사 가지고 그렇게 뭐 큰 리스크는 없는데 저 신규 진입 여기서 한 번 더 했고 예. 뭐 저는 오늘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항암제가 나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이 이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 가지고 좀 물릴 수는 있어요. 예. 물릴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역부위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샀는데 물려 갖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임상 그 실험이 너무 좋고 그리고 허가 가능성이 거의 높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림을 보고 사면 지금 사서 물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게 뭐 여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허가 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행보해 주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여기에 거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 네,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예, 다른 나라의 그 회사들 보면 FDA 승인이 나고 요 앞에 물론 이제 앞에서 좀 올라왔겠죠. 여기서 있다가 이제 FDA 승인 나고 40불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이 받죠.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거는 뭐냐?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기 한 30달러 될 건데 그다음부터 보세요. 120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여기. 3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4배가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승인 나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 나서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승인 나고 많이 올랐다 싶어서 조정을 받는 거고 그다음부터 연간 가이던스 실적 성향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FDA 승인 나면 좀 조정받았다가 그다음부터 올라가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뭐 평가를 뭐 10절 받을지 30절 받을지 50절 받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지? 3월부터 5월 달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다 그랬죠?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3월 말에 리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승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HLB가 대장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밖에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갈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준비를 좀 해놓고 있으니까요. 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단합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예, 있죠? 예,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돼요. 신청이라고 주시면 또 확인하고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문자로 드릴 거예요. 안내 문자가.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오늘 흔들렸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시즌에 대비한 사람과 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연말에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것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예, 다시 한번 HLB와 다른 예, 중국이나 뭐 미국 그다음에 도쿄, 일본의 이제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6조 원대 이상인데 6, 7조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시장 규모가 제일 커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다시피 간암, 선항암, 위암 대표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규모의 하는 치료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쓰임새가 있고 매출도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액이 벌써 26조, 18조 원이니까 최소 18조에서 20조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얘기고 말씀드린 대로 임상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까지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있어요. 1등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0조가 넘어가잖아요. 1등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등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로 자금이 쏠린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되고 크게 보시면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말씀을 16년간 개발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가지고 물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5년, 6년, 7년 물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몇 개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매해가지고 물려놔도 앞으로 5년만 물려놔도 되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16년 개발해갖고 세계적인 베스트인 베스트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공매도 얘기인데 HLB 공매도가 현재 아직도 2,400억 정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대란공시인데 대란공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0.5% 상장 주식수의 0.5% 이상을 보유하면 3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게 공매도를 많이 쳐놨나 이게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 메럴린치, JP 모건 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크게 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지난번처럼 쇼커버가 터지잖아요. 요거면 또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거는 이제 그 기관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종수형주도 많은데 여기서는 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서 레고펜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가 좀 계속해서 임상을 결과를 발표하는 올해 내내 발표해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는 이벤트가 상당히 올해 내내 많은 주식이고 반대로 또 레고펜 바이오는 얼마 전에 얀센하고 기술 수출을 했죠. 그리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1,300억인가요? 이렇게 사상 최고 금액으로 지금 레고캠 바이오 거기다 오리온까지 지분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상당히 기술력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 ADC 표적에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ADC라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거의 국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이쪽으로 기관 자금이 쏠리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놓으셔야 돼요. 레고캠 바이오가 이렇게 최대 주주는 변경됐습니다. 지금 오리온이 최대 주주인데 하지만 경영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에요. 임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런 비용에서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좀 뭐랄까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별 종목 NHN KCP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15,000원을 넘어가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뭐 장중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주식이고 오늘도 그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바로 외국인의 매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멈춰주면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 있고요. 과거에 좀 이렇게 급등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공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000원에서 20,000원 못하면 한 25,000원까지의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실 필요가 어차피 기관들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 바닥에 있는 주식들 좀 많이 할 겁니다. HLB가 시간 내에서 한 2% 정도 올라서 끝났네요. 댓글에 보면 소통방에서 HLB를 좀 많이 매수한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인데 이분의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인데 작년에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보험사에서 2억 정도가 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장사해 본 적도 없고
번복했는데 HLB로 99%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 나서 또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상세한 설명 차분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주린이었는데 공부가 평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예,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올렸는데 문자로 예, 문자로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문자로. 제가 이게 문자로 사연을 줘도 대답을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대1 상담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1대1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 장황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주로 이제 자영업을 이제 하고 계신 분인데 자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빚만 지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면 중장기 종목을 많이 들어요. 중장기 종목.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 싶은 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돈 된다. 큰 리스크 없이 가지고 있으면 돈 될 것 같다. 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제 생각에는 좀 매입을 해 놓으세요. 그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왜 그 단기 종목은 사면 안 되냐면 지금 벌써 이 자영업자들은 제 생각을 딱 알고 있거든요. 월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죠? 여기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예, 요게 좀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해가지고는 결국에는 계좌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아마 이제 부채가 있으시면 이자 비용도 나가고 그러실 겁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몸으로 좀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장을 구해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기본 소득이 들어오는 데를 일단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종목에다가 배팅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단기적으로 이제 마음도 이제 급한데 이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 단기 종목 사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심리적으로 돈을 못 버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뭐 큰 돈 아니어도 돼요. 네, 말씀드리지만 500도 되고 300도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한 5년, 10년 안에 한 10억 정도를 만들겠다라는 컨설팅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요거는 마음가짐이, 주식은 마음가짐이에요. 주식,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멘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내가 뭐 한 50%, 운 좋으면 뭐 2배, 예, 100%이 정도 나는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처음 시드머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예, 갖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본연의 일을 하시면 알아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몇 년, 5년에서 10년 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계좌가, 예, 자기 계좌가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한 2천만 원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2천만 원이 또 한 3년에서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2억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500에서 2천 만드신 분들은 2천에서 요거 3억에서 한 5억 정도를 만들어져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10억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역할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예, 갖고 있으면 돈 된다라는 종목들을 바짝바짝 하실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을 갖고 계셔서 최소 50% 이상 최소입니다. 그리고 100% 수익 나면 더 좋고요. 네, 이런 거를 갖고 계셔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하는 건데 예, 이게 못 믿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에 기간을 좀 길게 가셔야 됩니다. 짧게 안 돼. 기간을 좀 길게 해서 5년에서 10년. 요즘에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5년, 10년 금방 갑니다. 예. 그리고 100세 시대라 예,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좀 사연 너무 이게 장문의 문자를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좀 가슴이 제 주위에도 예, 제 지인 중에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비슷합니다. IMF 때 IMF가 아니라 그 코로나 때 대출받은 것도 돌아오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다 하신 분들 장사도 안 되고
없고 경기도 없어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IMF 이후에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요거를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좀 계획을 삼으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따라오시면 이거 싸잖아요. 저희 소통방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충분히 하다못해 한 달에 7만 원은 법니다. 7만 원인데 그죠? 이 정도 버텨주실 수 있잖아요. 중장기 종목들로 하셔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 오늘 HLB 해명으로 한 주를 추가 매수하셨어요. 4만 원의 HLB. 그렇죠? 4만 원 이렇게 싸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 93% 먹었다고. 늦게 입성해서 오늘 매수했다. 괜찮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상세한 시황 알려서 하고 말고요. 16%요. 뭐 괜찮습니다. 지금 뭐 102%도 나고 좀 들어오시는 그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차 매수하고 또 2차 매수했기 때문에 좀 틀리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 수익을 끝까지 이제 들고 가서 좀 먹을 만큼 먹어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물려서 그냥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거 이 목표가를 보고 이 회사를 믿음을 보고 건드려가지고 그걸 먹어주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단타만 맨날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단타는 중간중간에 서비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단타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타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돈은 중장기 종목으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제가 오늘 HLB가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HLB 최소 한 주는 그렇고 한 100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자신 있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뭐 33,000원부터 매수했지만 그래도 늦게 사시는 분들 지금도 사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오늘 뭐 장중에 큰 변동성은 있었지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가 조금만 더 연구하시면은 그렇게 걱정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통방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모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을 먼저 깔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대가 안 됩니다.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무료방을 했더니 자꾸 사칭해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별화 두기 위해서 멤버십을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함께 하실 분은 신청이라고 여기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 시즌, 금리 인하 시즌에는 개별 종목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함께 하실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한 달에 7만 원꼴로 할인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멤버십을 해지했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가입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사칭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넣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3개월까지는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칭 세력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영하겠다라고 을 드렸습니다. 저번 댓글 보니까 멤버십 만기됐는데 만기됐는데 따로 연락을 주시나요? 이렇게 혹시나 입금을 못해서 해지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간 만기 전에 이틀에서 3일 전에 다 연락이 가요. 자동적으로 가니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2025년까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시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미리미리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그때부터 내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연락처 010-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소통방에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여러분들을 연말에 다 계좌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나갑니다. 이 동안 지나가고요. 또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